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전형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사전형은 사실은 그 파이썬 외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형태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형이라는 거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용도,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에 비해서 그 다른 어떤 그 튜플이나 집합에 비해서 좀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초보 상태에서는 굳이 이거를 뭐 열심히 학습을 해서 사용할 정도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런 기능이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진짜 필요할 때에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형에 대해서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어떤 그 인덱스 있죠. 인덱스를 보고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어떤 키값과 밸류값, 이런 페어로 되어 있는 형태가 사전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 보면은 키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전화번호가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이렇게 페어로 붙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루게 되죠. 이런 식의 키와 밸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아이템으로 갖는 형태가 사전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전형 데이터는 값을 만들 때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집합과 비슷한 형태인데 집합교를 사용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단일값이 아니라 키와 값, 키 밸류 쌍으로 이렇게 값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이 키값과 밸류,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같이 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콜론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특징을 여기에 대한 이 집합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집합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집합에 보면은 집합의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아이템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의 개념이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사전에 있는 값들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키값과 밸류값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전체의 값이 중복되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키값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키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01인데 또 김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뭐 03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키값에 김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김이라는 사람의 키값이 01인데 김이라는 사람의 키값이 02다 그러면은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사전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나름대로 사전의 어떤 특징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과 순서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키에 대해서 뭐 인덱스나 슬래싱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출력했을 때 순서도 없고, 그 다음에 키값이 여러 개 있으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또 이 키값에 대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키값에는 값이 변할 수 있는, 앞에서 튜플과 집합과 마찬가지로 셋이라든가 집합, 리스트라든가 이런 항목은 키값으로 올 수가 없는 그런 특징들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사전을 만들 때 사전은 키 밸류 이런 식의 페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키값은 중복되지 않는 그런 키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전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할 때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사전의 특징이 키와 밸류 두 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면은 키값을 줬을 때 그 키에 해당되는 밸류를 얻어오는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인덱스 기호를 사용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텔이라는 전화번호의 아이템이 딕셔너리고 여기에 아이템이 홍길동 콜론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 키값 밸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홍길동의 이 밸류를 얻기 위해서 텔이라는 딕셔너리 변수를 사용하고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요 키값을 인덱스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와 밸류를 매핑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때에 엠프티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형태로
딕셔너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의 키 밸류 페어를 얻기 위해서 딕셔너리의 키 값을 주면은 이 키를 갖는 밸류 값이 얻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게 밸류 값을 얻어주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키의 밸류 값을 바꿔주는, 변경해주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라는 딕셔너리가 1하고 A, 요 하나의 아이템을 갖는, 키가 1이고 밸류가 A죠. 요 값을 갖는 딕셔너리라고 했을 때에 D3이라고 하면은, D에 3이라는 인덱스를 주면은 D에 3이라는 키 값은 없죠. 1밖에 없죠. 그래서 D3에 B라고 주게 되면은 3이라는 키 값이 없기 때문에 3이라는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밸류를 B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A1A라는 아이템 하나만 갖고 있던 게 3B라는 아이템이 여기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D1은 C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이라는 키 값이 있죠. 있는 경우에는 이 키 값의 그 밸류인 A를 여기서 새로 주는 C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아이템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 인덱스를 사용해서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키 값의 아이템을 삭제할 때는 d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딕셔너리 변수에 키 값을 주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아이템이 두 개 있을 때에 del 해서 D1 하면은 1이라는 키 값을 가진 이 아이템을 삭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2B, 이 하나의 아이템만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이 딕셔너리에 어떤 특정 키 값을 줘서 값을 얻어내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생년월일이 언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D게 name 하면은 이름이 얻어지고요. 폰 하면은 폰 넘버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birth를 키값 인덱스로 주면은 생년월일이 이제 얻어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에 적용되는 함수들,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메소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와 메소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이 키와 밸류 쌍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적용되는 그런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시간에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하면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튜플, 셋, 딕셔너리 이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고, 리스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와 비교해서 짧은 시간에 세 개의 자료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활용해서 실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튜플은 리스트와 거의 같은 형태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셋과 집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볼 문제가, 어떤 회사의 사원이 9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9명의 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순신, 보검에서 이렇게 9명의 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명의 사원들이 이제 근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각한 학생도 있고 결근한 학생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결근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지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각과 결근을 모두 한 사원들한테는 좀 페널티를 야근을 시키겠다 해서 보너스를 줄 사원이 누구고 야근을 할 사원이 누군지 이걸 한번 좀 구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합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떠오르게 되죠.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가 사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원을 집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각한 사원들, 그 다음에 결석한 사원들, 이 두 개의 부류를 각각 집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도 하고 결석도 한 사원은 어떻게 돼요? 이 late라는 변수하고 apps라는 변수에 교집합을 구하면은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원들 명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원들을 뽑아서 거기에 페널티를 줘서 야근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사원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C 멤버라는 집합이 있고, 이 집합에서 이 late와 absent 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 레이트를 빼주고 그 다음에 앱센트를 또 빼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이라도 한 그 사원은 레이트하고 앱센트의 합집합을 구하면은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 이상 한 사원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합집합을 구하고 그 합집합을 요 C 멤버 직원 명단에서 빼주면 되겠죠. 차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일정 부분에 퇴사자가 발생하고 입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퇴사자는 이 C 멤버 집합을 그 업데이트해서 퇴사자는 빼주고 그 다음에 새로 입사한 사원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합에서 그 추가를 하려면은 한 명의 사원을 추가할 때는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었고, 여러 사원을 추가할 때는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그 입사자와 퇴사자가 여러 명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퇴사자 같은 경우는 그 사원을 여기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를 하는 그 메서드는 그 remove 또는 discar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새 파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근데 프로그램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자, 만들어지는 변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C 멤버는 이렇게 9명이 되고, 그 다음에 결석자, 결석한 직원은 이렇게 되고, 지각한 직원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석한 직원, absent라는 그 집합 변수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단 사원 명단과 지각자 명단과 결근자 명단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줘요.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프린트를 사용하면 되죠. 프린트에서 사원 명단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합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요. 집합 형태로 해서 그대로 출력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C 멤버라는 변수를 사용해 주면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각자 명단, 결근자 명단은 똑같이 프린트를 해서 카피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면 되죠. 지각자, 결근자, 그리고 변수를 지각자는 레이트, 이게 그냥 레이트죠. 그 다음에 absent.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세 줄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 지급 대상자하고 야근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상에서 그냥 그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보면은, 프린트에서 보너스 지급 대상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집합 연산으로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보너스 지급 대상자라는 거는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결근도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C 멤버에서 레이트 멤버를 빼고 absent 멤버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너스 지급 대상자가 바로 출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야근 대상자,
야근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지각한 사람과 결근한 사람의 교집합, 그래서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뭐 집합 연산하듯이 암퍼센트 이렇게 하면은 야근 대상자가 그대로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 임의 값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자,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럼 사원 명단, 지각자 명단,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글 입력을 잘못했네요. 결근자 명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너스 지급 대상자, 그 다음에 야근 대상자 그대로 여기까지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퇴사자하고 신입사원 입력을 받죠. 요거 입력받을 때 요거 두 가지는 우리가 집합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하면은 일단 퇴사자 여기도 수정을 합시다. 지각자가 아니고 결근자 명단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퇴사자는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퇴사자는 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입력될 수 있어요. 여러 명을 입력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이게 브랭크로 구분돼서 여러 명이 입력하면은 여러 명이 리스트로 만들어져서 outName이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은 inName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입사자를 입력받고, 마찬가지로 스플릿 하면은 여기는 한 명밖에 입력을 안 했지만 여러 명이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outName은 새로 퇴사하는 인원들, inName은 새로 입사하는 멤버들입니다. 그러면은 C 멤버라는 집합에서 새 사원 명단은 새 사원 명단이라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에 단순하게 어떤 집합 형태로 처리를 하면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합의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퇴사자가 길동 수지를 입력했을 때 길동 수지가 아웃 멤버의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빼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C 멤버라는 집합에서 차집합을 구해요. 차집합을 구하는데 이게 아웃멤이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웃 멤버를 셋으로 바꿔주는 거죠. 셋으로 바꿔서 여기서 차집합으로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퇴사자가 빠진 그런 집합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출력을 하면은 입사자는 반영이 안 되고 퇴사자만 반영이 되는 그런 출력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여기까지 나왔고, 퇴사자를 입력받는데 퇴사자가 길동하고 수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입사자는 일단 뭐 반영이 안 될 테니까 그냥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종부터 해서 쭉 됩니다. 여기 순서는 이게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출력이 돼요. 근데 전체 9명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2명 퇴사자가 처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퇴사자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사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퇴사자 처리를 한 거고, 여기서 입사자는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는데 집합에서 더한다는 의미는 합집합으로 처리하면 되죠. 합집합은 이런 버티컬 바 오퍼레이션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inMem이 리스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nMem이라는 리스트를 셋으로 변경하는 거죠. 집합으로 변경해서 여기에 퇴사자를 처리한 것과의 합집합을 구하면은 전체 입사자까지 반영된 그런 집합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퇴사자는 길동수지, 그리고 입사자는 기성 하면은 이렇게 위에 처리된 거에서 보면은 기성이라는 그 사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그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점점 이제 복잡한 데이터 형태를 배우면서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튜플하고 셋,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배우게 되는데, 조건문과 반복문을 공부하고 나면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